어, 이제 인베딩 A의 파트 2인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네,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전에 상민님이 하신 게 있거든요. 이 상민님이 하신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건데 이거를 네, 하여튼 새로운 동영상이라 근데 이거보다는 좀 쉬울 거긴 한데 쉬운 이유가 뭐 말을 더 쉽게 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은 이제 새로 처음 듣는 걸 테니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딩의 이게 1편의 마지막이 거기 주제가 뭐였냐면 그 워드 인베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워드 인베딩이 나오고 실제로 잘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워드 인베딩은 우리가 잘 얻을 수 있다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눈하고 어떻게 구별하지? 구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워드 인베딩으로는. 그쵸? 그 다음에 time flies like an arrow, 그 다음에 fruit flies like an apple. like의 뜻이 완전 다르잖아요. flies 뜻도 완전히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워드 인베딩으로는 이거 해결된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지금 뭐 트랜스포머나 뭐 이런 문장 인베딩, 센텐스 인베딩을 생각하기 전에 워드 인베딩이 먼저 나왔을 것이고, 이제 문장 인베딩을 그때 정의를 할 때는 워드 인베딩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면 어쨌든 뭐 의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워드 인베딩으로만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센텐스 인베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센텐스 인베딩, 이제 문장 인베딩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이제 인베딩, 이제 어떤 벡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된 거는 RNN이에요. RNN이 뭔지는 아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 리커런트 뉴럴넷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재기적인 뉴럴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웃풋이 자신의 인풋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인풋이 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뭔가 나오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내부에 어떤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 값이 계산된 다음에 이게 다음 턴에 자기한테 도로 이렇게 피드백이 먹여지고 이제 그거와 다른 경로로 아웃풋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쫙 옆으로 시계열로 펼쳐 놓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O1을 얻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두 번째 턴으로 넘어가서 이제 O2가 나오고 안쪽 상태는 계속 지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RNN의 구조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구조가 LSTM. 이게 말이 되게 웃겨요. 롱 숏텀 메모리예요. 뭔 말인지 이상하죠. 근데 하여튼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어들의 시계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RNN 요걸 가지고 뭘 대표적으로 하냐면 주가 예측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주가 데이터를 RNN에 막 학습을 시키고 현재 주가 추이를 막 하면 이제 이 다음 아웃풋이 다음 틱의 주가가 나오도록 막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계열을 하는 거고, 문장도 결국 단어들의 시계열이다 라고 보면 RNN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NN으로 맨 처음
생각을 했어요. 뭐 이 단어의 순서라는 거는 시간의 순서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RNN으로 이제 문장을 표현한다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단어의 순서 정보가 모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병렬화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걸 넣으려면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죠. 맨 처음에 아버지부터 넣어보고 그다음에 가 넣고 방 넣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병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와 들어가신다 사이가 몇 단계를 거쳐서 가죠. 근데 우리는 딥러닝은 일단 일종의 마법이니까 이런 긴 것도 뭐 학습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레디언트 디케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 턴을 거치면 까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의 관계성을 잘 못 잡아내더라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WHH랑 BH가 계속 연속되잖아요. 네. 저럼 저 WHH랑 BH가 다 다른 값들인가요? 아니면 다 공유되는 값들? 공유가 싶습니다. 아, 네. 그럼 공유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있는 단어들은 나중에 갈수록 뭐 되게 희석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WHH가 예를 들어서 뭐 0보다 조금 낮으면 계속 0보다 조금 낮으면 곱해지게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WHX 때문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내부 상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내부 상태가 WHH가 곱해져 가지고 계속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WHH 곱해 가지고 나온 아웃풋이 1보다 작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레디언트 디케이 디센트가 일어나겠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뭐 RNN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 시계열 처리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이디렉셔널은 뭐 버트 이름도 그렇지만 양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방에 아버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신다도 영향이 미쳐야 되잖아요. 눈을 먹었다 라고 하면 맨 처음에 눈이 나왔으면 이게 뭐 이 눈인지 이 눈인지 모르는 상태지만 거꾸로 보면 먹었다라는 걸 보면 이 눈을 먹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이게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는 방향도 있어야 더 잘 이해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바이 LSTM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동시에 계산을 해가지고 내는 뭐 그런 구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LSTM 뭐 시계열이라 그러면은 거꾸로 하는 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은 했습니다. 아예 결국은 RNN이라는 구조의 문제였겠죠. 어쨌든 RNN은 실패. 그 다음에 했던 게 CNN입니다. CNN은 뭔지 아시나요? CNN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넷 해가지고 이미지 처리할 때 많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런 작은 커널이라는 아주 작은 놈이 있어요. 그게 숫자 덩어리예요. 이거를 이미지에 딱 곱하면 특질이 딱 뽑혀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뭐 이거는 재밌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셔도 돼요. 재밌으니까 그냥 하나만 하면은 커널 중에 요런 커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3x3 커널인데 111111111-8. 자, 이 커널을 어떤 흑백 이미지에다가 칼라는 어려우니까 흑백 이미지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3x3 되는 것 위치에다가 이 커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레이 스케일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픽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x3 픽셀에다가 요 커널 딱 곱하면은 어떤 숫자가 뽕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딱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한 칸 움직여서 또 다 곱해서 딱 튀어나오고 한 칸 옆으로 움직여서 탁 하고 탁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한 칸 줄어든
한 칸 줄어든 어떤 숫자들 더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는 클리어 하신가요? 네, 곱해서 숫자 하나 탁 튀어나온 거고 한 칸씩 움직였으니까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 없어지겠군요. 그쵸? 3이니까 네. 두 칸이 없어진 어떤 요 놈이 탁 튀어나올 겁니다. 요 놈은 요걸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커널을 곱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그냥 재밌으니까. 예, 예. 요 그림에다가 요거를 컨볼루션을 요렇게 정의한 다음에 탁 튀어나왔어. 요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외곽선이 따집니다. 외곽선만 따져요. 생각을 해보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외곽선 다 1이고 마이너스 8이면 거의 비슷하면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값이 여기 탁 튀고 여기 어떤 픽셀이 갑자기 다른 값이고 여기는 다 뭐 0이나 반대도 마찬가지고 막 요런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순간 요 값은 주위값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탁 해서 더하는 순간 얘는 큰 값으로 퐁 튀어나옵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한 것들을 모아보면 외곽선이 따져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지 할 때 이미지의 특질을 얻는 방법이 컨볼루션이고, 예전에는 요거는 외곽선 따는 커널이다 라는 걸 사람이 일일이 막 찍었거든요. 사람 일일이 찍었는데 왜 사람이 찍어야 돼? 그냥 이거 딥러닝한테 찍게 만들지? 라고 하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학습을 시키게 하는 게 이제 CNN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이미지는 지금 이미지 VIT 비주얼 트랜스포머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미지에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이거를 한 칸씩 움직여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한 번 뽕 하고 나와서 외곽선이 따졌네? 요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딥러닝에서 AI가 뭔가 하는 것 같다 라고 처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 혹시 구글에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별하던 거 기억 안 나나요? 너무 옛날인가? 구글에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더니, 그러니까는 아무런 태그를 주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잔뜩 학습을 시켰더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별을 하더라. 뭐 요런 논문이 있어요. 네, 그때는 엄청 신기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신기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것도 CNN으로 했는데, 걔가 맨 처음에 이미지의 첫 번째 커널들은 막 이런 거예요. 뭐 대각선, 뭐 요런 대각선, 아니면은 동그라미, 뭐 요런 것들 모양을 만나면, 아까 외곽선을 만나면 탁 활성화되는 것처럼 대각선을 만나면 확 활성화되고, 뭐 동그라미 만나면 팍 활성화가 되고, 막 요런 커널들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학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요것들 특질의 집합들 가지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눈 모양이 나오면 팍 활성화되고, 뭐 코 모양이 나오면 팍 활성화가 되고, 막 요런 거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 커널에서 학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예를 들면 사람 얼굴 같은 거가 나오면 팍 활성화되는 커널들이 학습이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사람 얼굴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커널 요런 거 할 때 3x3 뭐 이렇게 했죠. 그쵸? 근데 3x3이든 5x5든 간에 사람 얼굴이 3x3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커널 사이즈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3x3이든 5x5든. 근데 3x3이든 5x5든 뭐 7x7이든 간에
사람 얼굴이 그 안에 안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얘는 사람 얼굴 같은 게 들어가면 팍 활성화가 될까요? 이게 CNN으로 이 문장 처리할 수 있는 거에서 이해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사람 모양 얼굴을 할까요? 한칸씩 옆으로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얘가 요만큼 봤어요. 3x3. 근데 뭐 스트라이드가 1이든 뭐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고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들을 쫙 그냥 2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정보는 원래 거의 정보에서 0에서 2까지의 정보겠죠. 여기는 1에서 3까지의 정보겠죠. 얘는 2에서 4까지의 정보겠죠. 여기는 3에서 5까지가 정보겠죠. 그쵸? 근데 요렇게 생긴 이미지에다가 또 3x3 커널을 씌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번엔 요 세 개가 한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정보가 0에서 4가 되죠. 얘는 1에서 5가 되죠. 얘는 1에서 6이 되죠. 더 넓어졌다. 하나 더 씌우면 0에서 6이 되고 이렇게 이게 깊어지면 넓게 봐요. CNN은 이거 커널 사이즈가 똑같다 하더라도 깊어지면 옆에 걸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먼 거리에 떨어진 것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려고 RNN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그랬으니까 CNN을 그럼 문장을 1/n짜리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요렇게 벡터 아버지가 방에 요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컨볼루션을 씌울 때 요거 3개 CNN 컨볼루션 씌우고 요렇게 3개 컨볼루션 씌우고 했던 걸 또 쌓아서 요렇게 씌우고 요렇게 씌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깊어지면 넓게 보니까 멀리 떨어진 것들의 관계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정보들을 서로 참조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로 CNN을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ByLSTM으로 막 그 전까지 막 접근을 했던 것들을 모조리 다 소타를 깨버리고 CNN이 짱이 됐어요. 그래서 NLP 등 이제 버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CNN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넷이 등장합니다. 트랜스포머가 언제 나왔더라? 연도는 까먹었는데, 이제 지금 거의 딥러닝을 평정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동작을 해요. 트랜스포머는 구조는 좀 설명해 드릴까요? 뒤에 조금 더 설명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모든 딥러닝 구조가 해봤더니 되더라에 가깝긴 해요. 물론 그 안에 어떤 직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왜 이게 연역적으로 이게 잘 돼야만 하는지는 당연히 모르죠. 해봤더니 잘 되더라에 가깝긴 해요. 트랜스포머는 어떤 구조냐면 이런 벡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들이죠. 워드 임베딩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CNN은 높게 쌓아만 옆에 보잖아요. 근데 왜 높게 쌓아서 봐? 그냥 처음부터 다 보면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떤 층의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갔을 때 뭔가가 나오고 요게 들어갔을 때 뭔가가 나오고 이러겠죠. 그리고 5번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죠? 뭔가가 나올 건데 이게 왜 요거 하나만 땡글땡글 보고 이거 하나가 옆으로 전달하고 이런 구조를 왜 그래야 돼? 애초에 언어는 그런 게 아니야. 한꺼번에 다 봐야 돼.
그래서 얘 출력이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여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n제곱범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토큰에 영향을 받는다. 일단 그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가 영향을 받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단순 곱으로 단순히 더하거나 곱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과자를 좋아한다. 근데 그거 먹을 때는 뭐가 걱정된다. 라는 문장을 한번 이해한다고 쳐봐요. 그거는 나랑 영향이 많을까요? 는이랑 영향이 많을까요? 과자에 영향을 많을까요? 뭐랑 영향이 가장 많아야 될까요? 과자여야 할 것 같죠? 그쵸? 근데 그걸 모르잖아, 우리는. 그쵸? 근데 딥러닝은 뭐다? 그냥 그래줬으면 좋겠다 한 다음에 구조를 짠 다음에 학습을 막 시키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를 임베딩 제로라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자리니까 여기는 임베딩 1이고 여기는 임베딩 2고 여기 임베딩 3라고 해보죠. 그래서 나는 여기 쭉쭉쭉 있다고 치고 여기 임베딩 K라고 할게요. 네, 그거 과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쿼리 벡터라는 걸 정의합니다. 쿼리 벡터의 n번째 위치의 쿼리 벡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결국은 매트릭스겠죠. 에다가 임베딩 벡터에 n번째 임베딩 벡터를 넣으면 쿼리 벡터라는 게 나온대, 그냥. 네. 그다음에 키 벡터라는 것도 정의를 해요, 똑같이. 임베딩. 그다음에 밸류 벡터라는 것도 정의를 해요.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냥. 결국은 얘는 그냥 딥러닝이니까 그냥 매트릭스겠죠, 아마. 네. 예. 저기서 예를 들어서 임베딩이 벡터니까 1000개의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네. 생각을 하면 Q도 100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똑같은 형식의 숫자. 아니,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아닐 수 있죠. 차원은 상관이 없죠. 임베딩 차원이랑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네. 요거 나중에 가면 요것만 같은 차원이면 돼요. QKV 사이만 같은 차원이면 되고 아니 지금 요것만 같은 차원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할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것만 같은 차원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텐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어텐션이라는 거는 M하고 N 사이의 어텐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쿼리의 n번째 트랜스포즈 곱하기 키의 n번째 곱한 거에 익스포넨셜 취한 거예요. 요게 벡터라 그랬잖아요.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동일한 차원의 벡터니까 요거는 스칼라가 나옵니다. 네, 스칼라의 익스포넨셜을 취했으니까 역시나 스칼라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멀라이즈 텀이 들어가는데, 노멀라이즈 텀은 사실은 그냥 이거 평균 해가지고 다 합쳐서 1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평균에서 1 나오게 여기 노멀라이즈 텀 정의한 거니까.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네. 그러면 이 Q라는 놈은 결국 FQ, FK라는 놈이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아웃풋의 n번째는 attention n 번째를 n은 0부터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곱하기 밸류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웃풋 벡터랑 밸류 벡터 요게 스칼라니까.
예, 요거 두 개는 차원이 같아야겠죠. 예, 요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수식은 나와요. 근데 이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쿼리 벡터가 뭔지 몰라. 아무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키 벡터가 뭔지 아무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요렇게 해서 어텐션이라는 놈을 정의해서 요렇게 했더니 얘가 실제로 이 어텐션이라는 놈은 스칼라잖아요? 그쵸? 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떤 레이어를 탁 잡고 이 어텐션 값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요 어텐션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더라. 진짜 말 그대로 어텐션이에요. 네, 이게 되더라. 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쿼리 키 밸류라는 게 결국 쿼리는 어떤 뭐 나는 과자를 좋아한다 해서 뭐 과자 같은 거에 해당하고 키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해당해서 두 개를 막 곱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미지로 하면은 어텐션이 원래 이미지에서부터 나왔어요. 아까 그 CNN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컨볼루션을 씌웠잖아요. 이렇게 이런 컨볼루션 쭉 씌웠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컨볼루션 씌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쭉 해가지고 이제 분류기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지 타스크는 뭐 디퓨전 나오기 전까지는 다 분류기밖에 없었어요. 디퓨전 나와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지, 그죠? 디퓨전 모델이 나와서. 근데 예전에는 다 분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컨볼루션 씌울 때 그냥 이 컨볼루션만 씌운 게 아니라 거의 맨 마지막 레이어 쪽에 그 CNN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어텐션 레이어라는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텐션 레이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스칼라가 되도록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 컨볼루션에다 곱했어요. 컨볼루션에다가 곱해갖고 출력이 나오게 만들었어. 그래서 쭉 그렇게 전체를 학습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분류기라는 놈은 말 그대로 분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람하고 개를 구별하는 어떤 거다라고 하면 이 어텐션이 높은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컨볼루션을 지금 쫙 태웠고 이 어텐션도 그 컨볼루션에 지나가면서 어텐션이라는 놈이 다 똑같이 계산될 테니까. 근데 이 어텐션이 높은 데를 점을 막 찍어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이 어텐션이 막 높아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어떤 활성화된 이 네트워크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이 활성화되도록 어텐션이 학습이 됐겠죠. 개면 개가 보도록 학습이 됐겠죠. 그거랑 상관없이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텐션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얘가 밑에 있는 특징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면 이해가 쉽다라는 게 이게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있는 영역이 어텐션이 높다니까요. 그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학습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적인 어떤 거를 학습을 했겠지. 그게 뭔지는 우리는 상상을 안 가요. 이 그림이라 여기 사람의 특징을 얘가 학습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언어적 특징으로는 얘가 뭘 학습했는지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처럼 이 어텐션이 언어적 특징 어떤 거를 학습을 했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언어 예시로 들면은 뭐 쿼리가 과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텐션 값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면 좀 낮을 수 있고 뭐 그거나 좋아한다라는 좀 높게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네. 말 나온 김에 이거 가지고 뭔가 재밌는 프로젝트를 할 뻔 하다가 안 했는데 POC까지만 내부적으로 좀 해보고 실제로 우리 한 거 있죠. 이제 어떤 고객사가
어떤 고객사가 이제 그 리뷰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리뷰 사이트였고, 이제 리뷰 문구가 이렇게 올라왔고, 사람이 여기다가 뭘 태깅을 해줬냐면, 배송은 5점. 배송은 되게 좋았어. 뭐, 품질은 1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에 이런 것들을 다 줬어요. 근데 우리도 이건 불육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학습을 시켰어요. 예전엔 버트로 했죠. 버트로 한 다음에 뭐 CLS 레이어, CLS 뭐 요건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여기를 쭉 타서 여기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달아놓고, 아 얘는 배송은 5점이고 품질은 1점이고 하는 거 쭉 학습을 시켰어요. 그냥 요 분류기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요 상황은 이해가죠. 네, 분류기만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 아래쪽에 태웠다는 거는 그럼 지금 저희가 말한 언어 모델 예, 언어 모델 이게 버트니까. 네, 그거를 태웠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언어 모델까지는 아니고 어떤 분류하는 예, 분류 모델이니까 여기는 그냥 피드보드 리오럴렛 그냥 쭉 쌓아가지고 한 거예요. 분류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저 언어 모델에서 뭔가 숫자 값이 딱 튀어나오고 예, 그 숫자를 가지고 예.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어텐션이 어떤 신비한 짓을 하냐면, 내가 배송이 5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의 마지막 레이어에 어텐션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배송에 관련된 것들만 탁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고 얘가 배송이 5점인지를 딱 찍어줄 수 있었어요. 문장에서요. 네, 문장에서. 그래서 뭐 너무 늦게 왔고요. 이제 빨리 와서 좋았는데, 이 부분이 별로예요. 이 분류기를 딱 태우면 배송은 5점이고 품질은 1점이 탁 튀어나와요. 이 배송이 5점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배송이 5점이 되는 분류기를 여기다 딱 튀어나오잖아요. 거의 마지막 레이어에 어텐션을 딱 합치면은 빨리, 좋았어, 요런 게 어텐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송 관련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이라이트를 쫙 해줬어요. 아, 배송은 요거 보고 지금 배송이 5점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품질은 여기 뭐 요런 부분이겠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품질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라는 거를 우리 제품에서 보여줬거든요. 되게 좋아했죠, 당연히. 신기하지 않아요? 분류기만 학습을 시켰는데 어디가 영향을 받았는지를 어텐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고객이 쓰진 않았고 POC만 했는데, 어떤 태스크가 있었냐면 동화를 읽어주는 이런 예제였어요. 동화를 읽어주고, 뭐 읽어주는 것 자체는 이제 TTS 엔진에서 해주는데, 동화다 보니까 감정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디는 무섭게 읽고 어디는 막 기쁜 듯이 읽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는 막 기쁜 듯이 읽고 어디는, 그럼 일일이 그러면 이 문장은 기쁨, 이 문장은 슬픔, 막 이런 걸 태깅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태깅해?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동화는 짧으니까 뭐 이렇게 덩어리로 좀 태깅을 쭉 해주면, 여기서 막 예를 들면 어디 문장이 더 무섭게 읽어야 되고 어디 문장이 더 슬프게 읽어야 되고 하는 거, 이게 똑같은 논리로 튀어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본적인 POC는 했는데 진짜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돼가지고 실제로 못했는데, 예. 어쨌든 뭔가를 막 하면은 어텐션이 진짜 신기하게도 어텐션처럼 동작해요. 왜 돼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돼요. 집중을 잘 한다는 예. 거죠. 집중해야 돼요. 예. 네. 왜 되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굴리고 있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건 그냥 마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로 넘어가면서 그냥 현재까지 온 거예요. 쭉 지금 거의 뭐 몇 년이야? 몇 년 차야? 2017년에 나왔으면은 7년, 8년 쭉 이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주요 태스크는 이 뭐
All You Need is Attention이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됐죠. 거기에 주요 태스크는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자체는 뭐 인코더, 디코더가 있어가지고 뭐 시퀀스도 시퀀스죠. 문장이 들어가면 문장이 나오는 요런 모델 태스크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예제로 나왔고, 지금 언어 모델 LLM들이 이거를 크게 만든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트는 그 중에 인코더만,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기능을 없애버리고 문장을 잘 이해해서 어떤 이런 분류기를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기만 딱 하는 게 이제 버트고, 버트가 나왔을 때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그 전까지 NLP는 이제 뭐 해보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뭐 예전에 소타들을 막 깨고 올라오고 있던 상황은 맞아요. 근데 실용적인가? 근데 별로 실용적이진 않은데?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막, 그러니까는 시험을 보는데 막 계속 20점 맞다가 40점 맞았어. 우와, 소타 깼다 하는데 40점 맞은 걸로 좀 그랬는데, 버트 딱 나오니까 막 75점, 80점 맞고 있는 거죠.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요 그림의 아랫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이제 본론의 시작이에요. 이제까지는 역사 공부였고. 자,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아까 RNN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델이 순서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모델 구조 자체가 순서대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그 순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CNN 역시 옆에 거만 기억하다가 한층 올라가면 그 옆에 걸 보고, 한층 올라가면 그 옆에 걸 보는 거니까 모델 자체에 이미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아까 잘 생각해 보면 N by N입니다. 모든 게 모든 거를 다 봐요. 그러면 이거 순서 2개 바뀌었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자를 나는 이라고 해도 똑같다는. 예. 그러니까 이 임베딩의 평균 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평균이면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없죠. 전부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n by n 곱해가지고 아까 여기 지금 지웠는데 어텐션 곱하기 밸류 해가지고 나온 거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도 순서 정보는 없어요. 그쵸? 순서가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타임 플라이스 뭐 이런 것들도 그러고 순서가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순서 정보는 어딨지? 라고 했더니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트랜스포머에서는. 여기 보면 인풋 임베딩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놈을 그냥 단순히 더해줘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정의되는데 이게 뭐 숫자가 좀 무식해 보여서 그러는 건데, 요거 그냥 뭐 학습되는 값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임베딩이고 논 트레이너블, 그냥 이거 학습되는 값이 아니라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저거 좀 음미해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이 워드 임베딩이 예를 들면 1000차원이라고 그래봐요. 1000차원이라 그러면 이걸 지금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했죠, 그냥. 그쵸? 그러니까 얘도 1000차원이에요. 디멘전이 1000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포지션은 이제 옆에 해당하는 거니까, 보시면 사인 해가지고 이제 E의 I에 I승 해가지고 뭐 D 모델로 나눴는데, 저게 맨 처음엔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맨 처음엔 0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인덱스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사인하고 포지션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하고 포지션을 뭘로 나누냐면, 1000에 뭔가 숫자로 나눌 거예요. 네. 근데 요 숫자가 뭐든 간에, 이게 양수이니까 이 숫자가 뭐든 간에 얘는 1보다는 클 겁니다. 여긴 이해하셨어요? 얘는 그러니까 루트 1000에, 여기 1000 맞죠? 아, 만이구나.
만에 뭐의 제곱근이 될 텐데, 뭐 어떤 제곱근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렇게 써졌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dim ei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값은 0보다 작겠죠? 요 값은 0보다 작겠죠? 그죠? 요 값은 0보다 작더라도 요 값은 어때요? 1보다 크죠? 네, 1보다 크니까 요 값은 1보다 커요. 그 말은 사인하고 어떤 세타 값이 있는데 거기다 포지션을 곱하는데 요 값이 1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요 세타 값이 1보다는 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얘가 가장 주기가 짧아요. 그 밑에 거는 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 가장 주기가 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요거를 잘라서 포지션 벡터 0번이라고 한 거고, 여기를 잘라서 포지션 임베딩 1번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저걸로 하고 싶은 거는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1번부터 1000번까지 숫자가 임베딩이 있으면은 1번에는 뭔가 좀 자주 바뀌는 이런 관계가 들어갈 것 같고 1000번으로 나중으로 갈수록 저런 뭔가 길다란 관계가 들어가서 뭔가 순서 정보를 넣어주길 원한다는 건가요? 그게 나중에 그 논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 논리를 펼치기에는 모든 정보가 싹 무너져 버려요. 이미 여기에 뭔가를 곱해버렸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안 곱한 채로 요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들어가면.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논리를 펼치기에는 조금 빈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였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 텐데 여기는 단순히 더해버린 다음에 뭔가 이렇게 되면서 막 논리니어 텀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정보가 어디엔가 희석돼 버려가지고 직접적으로 논리를 펼칠 수는 없어요. 안 해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게 이렇게 아니 꼭 뭔가 다른 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 뭔가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다른 거를 정의해서 넣어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잘 됐다니까 잘 된 거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버트에서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 논문하고 버트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 버트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트랜스포머 논문을 봐야 되고 라고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뭐 안 맞아. 그래서 한참 머리 싸매고 고민했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 겁니다. 버트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트랜스포머 인코딩이라 했죠? 지금 버트에서 포지션 임베딩이에요. 얘는 트레이너블이에요.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고 그냥 위치를 학습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학습이 되더라. 워낙 성공적인 모델이니까 이게 뭐 의심은 안 해도 돼요. 저게 돌아가. 워낙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되고 막 수학이 어쩌고는 중요치 않아요. 그냥 스토리만 좀 따라가시면 돼요. 큰 거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뭐 여기서 이 자리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자, 이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크게 만드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제이고, 이제 버트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얘기를 했죠.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GPT, 뭐 챗GPT나 요런 LLM을 만드는 근간이고, 얘네들은 버트는 특히 맨 처음 나왔을 때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512였어요. 512K가 아니라 512.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뭐 A4로 PDF 작성을 하죠. 그럼 보통 그게 1.5에서 2K가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요. 한 페이지가.
이거는 적당히 잘라서 넣어야 되는 거죠. 예.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당연히 기억 같은 거 없어요. 아무 뭐 기억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아무런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연속해서 뭔가 들어가고 막 하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GPT도 마찬가지예요. 기억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억을 잘 구성한 다음에 그걸 다시 넣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뭐 하여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처리할 수 있는 게 512K예요. 네, 512K, 512 토큰이에요. 되게 작았죠. 그래서 이거가 큰 모델이 나오기를 원했고, 버트 시절에 가장 길게 나온 게 4K 모델, 롱버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으니까 또 길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게 안타깝게도 대부분 영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한국어랑 일본어가 중요한 저희 회사에서는 얼른 못 쓰는 아주 슬픈 시절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럼 만들 수 있냐?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버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버트를 생각을 해보면 512번째,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511번째 포지션 임베딩까지는 학습이 되었겠죠. 근데 한 토큰을 늘리려고 해도 얘는 쓰레기 값이에요. 학습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학습을 다 시켜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막 4K 뭐 짜리 코퍼스를 잔뜩 얻어와가지고 똑같이 학습을 시켜야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스케일 생각하면은 약간 우습다.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했지만, 버트가 맨 처음 나올 때 이게 일반 회사에서 학습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비싼 모델이었어요. 이거 학습하는데 억 단위가 들었을 거예요. 10억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억 단위가 들었어요. 지금은 우습죠. 물론 10억이 작다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확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학습을 시킬 수는 없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임의로 늘릴 수 없을까? 그냥 무시하고 늘려보면 안 될까? 버튼 일단 안 된다고 했어요. 포지션 인코딩 이런 거에서는 계산되는 값이니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한번 그거를 해보면 주기가 62K 정도 돼요. 62에서 63K. 근데 얘가 뭐 학습한 게 4K였다 라고 하면은 4K 이후에는 이미 처음 본 거예요. 그냥 아예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제대로 동작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수식이 저러니까. 그래서 임의로 늘리는 것도 안 됐어요.